오늘은 전화 인터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결해 보려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중에 전화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보행진하고 거의 강화문 교보생명 근처까지 왔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의견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행진이 지나가면 옆에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이 질서 유지하시는 경찰관들께서도 엄지척 해주시고 많은 응원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 도보 행진은 언제까지 지금 이어질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정은 토요일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야당이 무책임하다, 지금 장외로 나갔다, 그리고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면서 뭐 민주당이 도보행진 나선 것도 이거에 지금 탄핵이 기각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 헌재 앞에 가서 사실상 헌재를 겁박하는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각될까봐 초조해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난 계엄 때에 국민들께서 국회로 달려와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계엄 해제를 하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광장에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건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봐 초조해 한다라고 하셨는데 인용될까봐 초조해 한다라고 하신 취지인 거죠? 죄송합니다. 인용될까봐 초조해야 한다. 네네, 죄송하십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헌법재판소 오늘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원일치 기각을 했고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 2명, 포함해서 총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가 좀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의 탄핵은 사실상 윤석열의 탄핵과는 일단 다른 문제고요. 사실 윤석열 지금 계엄 관련해서 위헌 위법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가 뚜렷한데 지금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탄핵의 경우에는 검사들이나 이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기록도 없고 사실상 감사원과 검찰 쪽에서 셀프로 제출한 증거 자료만 의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탄핵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 좀 더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탄핵을 발의를 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국회가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에 의한 징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지금 너무 남발을 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재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이 탄핵 기각된 게 이걸 보면서 역시 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증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에서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발의가 이게 뭐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또 뭐 이번에 탄핵이 됐던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헌 위법이 뚜렷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검찰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신들의 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는 그 부분이지 실제로 이분들이 뭐 형사적으로 무죄라든지 죄가 없는 것을 이번에 탄핵 기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사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들의 이 위법 사항을 입증할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이제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 요 정도 요런 취지로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의원님이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이었을 때 표적 감사를 했다. 요것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는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의원님에 대한 수사 요청도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법률에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상 유례 없이 표적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모두가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 느닷없이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상 유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그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 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대통령이 사퇴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세 의원들이 사퇴해라. 이렇게 하자마자 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표적 감사이고 그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사퇴 압박 감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러나게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원 자료로 사실상 궤변으로 이 사퇴 압박 감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현재의 경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한 것이고 사실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는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 숫자가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이 양도구역이고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그동안 이른바 싼걸 두 분이 계속적으로 윤석열을 비호하고 헌재를 비판하고 급박하는 이런 발언들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지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묵인 하에 국민의힘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시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1차, 2차 탄원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 지도부가 좀 선을 긋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도부가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각하 서명이었다. 발의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중도층이나 이런 데에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거기에 찬성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면피용으로 이름을 일단 적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탄핵 각하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이 탄핵 사유로 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많은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탄핵 인용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미 탄핵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은 그들의 지지 세력인 그분들을 향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법조인이신데 그러면은 그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지금 전원 이제 감사원장 케이스가 다르지만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기각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 이것은 탄핵 인용이 무조건 맞고요. 이것을 기각 결정문에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정해진 계엄 발령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에 발령을 해야 되는 비상계엄을 청원한 상태에서 발령을 했다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요. 예. 그리고 계엄법에 정해진 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와 또 국무위원들의 서명, 국무총리의 부서, 국회에 대한 통보 절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헌법기관인 국회와 상관위를 침탈해서 사실상 국회 계엄 해제 표결권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행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려고 했던 이런 행위들 모두가 사실상 헌법과 법률과 판례에 의해서 내란 행위를 구성하고 위헌 위법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릴 거라고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8대0 인용으로 파면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